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 시간은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오후 6시를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정학적인 위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한창인 그런 자산 시장에 위기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우리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저 코아남과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비트코인이 이런 위기가 있어도 큰 상승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대표적인 매크로 분석자 라울 비전의 CEO 이분은 여전히 작년부터 줄곧 26년은 유동성 확장의 장세고 따라서 비트코인의 바나나존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죠. 일부 암호화폐를 좀 비판하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라울팔 또는 마이클 세일러, 그 다음에 캐시우드, 그리고 톰니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이 2억 간다, 3억 간다 하면은 그건 고점이다.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말은 무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 의견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한창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시장이 열광하는 바나나 존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폭등을 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런 분들은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 것이냐, 더 유명한 알트코인은 뭐가 있을 거냐 라는 질문들을 외부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가격 목표를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일반 개인들은 그 가격 목표만 보고 이분들의 말을 믿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가격이 안 왔을 때는 이분들의 말이 다 거짓이었다로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암호화폐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은 이분들의 그런 단기적인 뷰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그 생각, 그리고 큰 그림의, 거시적인 그림의 큰 매크로 지표들을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라울팔은 3월 8일 어제 지금 현재 추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수 차트 분석가들은 모든 게 끝났다고 말을 한다. 이해한다. 저희도 이해하죠. 이 정도 50% 이상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로 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긴 글을 써주셨는데요. 제가 우측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크게 현재 26년은 글로벌 유동성 확장세에 있다. 그리고 세금 환급금은 은행 대체제조표 반영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신용 창출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도 한몫을 하겠죠. 그리고 곧 다가올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기존 에이전트와 더불어 새로운 마켓 메이커죠. 에이전트들이 등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 상승을 이끌 것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역사상, 이거 오타네요. 역사상 가장 과매도된 상태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간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 큰 그림의 매크로 지표를 신봉하는 이 라울팔의 의견을 우리는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는 26년도 비트코인은 분명히 상승을 할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던 바나나존 또한 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책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은 가장 라울팔 말처럼 역사적인 과매도 구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볼 때 RSI 지표로 주봉상 보셔도 30 이하, 27 이런 부분들은 역사상 비트코인이 항상 바닥이었던 부분과 일치한다. 따라서 지금 상당한 과매도, 시장의 매수보다 매도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났고 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만이 앞으로 나오는 이 과매수 영역에서 매도를 칠 수 있는 분들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나나존에 대해서 제가 좀 검색을 하다가 이 바나나존에 대해서 우리는 대충 뭔지는 알아요. 근데 이 흐름은 좀 공통적인 면이 있더라.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을 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금이 상승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은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알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죠. 이 코인들이 상승을 한 이후에 이 머니가 다시 어디로 흐른다? 비트코인과 이 메이저 코인 그리고 모든 밈코인을 포함한 모든 시총작은 알트코인까지 퍼지는 이 형상을 우리는 바나나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26년에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인플루언서분들, 저보다 더 유명하신 인플루언서분들조차 이런 의견을 지금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유튜브들을 보시겠지만 대부분 4년 주기 사이클에 맞춰서 지금 현재 1년간의 하락장이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서 이
어큐뮬레이션 존이죠. 축적 구간이 상당 구간 진행이 된 이후 상승을 나올 거라는 의견들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저 코아남은 26년 특히나 이 상반기 안에 그 흐름이 결정될 걸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3월에 월말이 됐을 때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비트코인 3개월 봉을 보면서 제시를 해드렸어요. 바나나 존이라는 건 결국 이런 모습을 띱니다. 지난 총 4차례 바나나 존이 나왔었고 현재는 바나나 존이 나오지 않았죠. 근데 제가 오늘 차트를 보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바나나 존이 항상 이 전고점, 이 고점을 뛰어넘고 나서 발생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뛰어넘었지만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뛰어넘고 나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 이 부분들은 다 조정의 순간이었어요. 이 조정폭이 약 40% 이상 있었다. 자,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테더 차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봉상으로 여러분들은 보고 계세요. 자, 큰 그림으로 우리 한번 딱 비트코인 차트를 보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는 게 한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힘든 이유는 지난 4년 전에 우리가 고점들을 위에서 매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또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이 부분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순간이죠. 하단에 라울팔이 중요하게 보는 이 ISM 제조업 지수 우리는 지금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막 50을 넘고 확장 국면에 들어선 현재 이 구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4년 주기 사이클이 끝나고 이건 하락장이다. 아니면 저 코아남처럼 이거는 더 크게 가기 위한 큰 그림의 조정이다. 이 두 분류가 있다라고 지난 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월봉 차트로 보셔도 큰 그림의 제 개인적인 차트 분석을 말씀드리면 이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지금 두 개의 제가 추세선을 좀 그어놨는데요.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니까 아까 잠시 전에 봤던 PPT에 봤던 그 바나나 존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 조정을 겪고 나서 40% 이상의 조정을 겪고 나서 큰 폭의 상승, 그 다음에 우리가 4년 전에 고점을 막 뚫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 상승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고점.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떤 모양으로 보이십니까? 저 큰 그림의 차트적인 관점으로 저 코아남이 보고 있는 건 이건 그 밥그릇 패턴이라고 하죠. 그릇 모양을 사발형 패턴을 만들고 나서 이 고점을 뛰어넘은 후 그 다음에 조정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주고 이후에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한 우리가 교과서로 흔히 알고 있는 컵 위드 핸드 패턴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간 또한 이 모습이 그려지는 기간 또한 상당히 길기 때문에요. 우리 단기적인 뷰를 보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큰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그림으로 저희가 보고 있을 때는 이런 그림이 보인다. 그리고 곧 이때와 마찬가지인 이 바나나 존이 형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차트상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 약 68K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이 가격은 매수하기 좋은 가격일지 아닐지 우리는 굉장히 궁금한 시점이죠. 과거 우리가 매수하기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지난 17년의 고점에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 이 구간들을 체킹을 했을 때 이런 네모 박스를 만들 수가 있죠. 체크를 해봤을 때 우리가 이번 4년 전에 가장 좋았던 매수 타점은 22년 6월에 이 구간, 이 박스 안에 들어왔던 이 구간으로 저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구간이냐?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모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21년도 11월의 고점에서부터 반등이 나왔던 22년 3월의 구간을 쭉 확장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박스권 구간, 오더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런 블럭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이 블럭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블럭을 뚫고 나가면 큰 폭의 상승을 기대를 하나 이게 안 됐을 경우 재차 이 블럭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테스트를 할 경우 여기서 지지가 형성되면 상승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지지가 안 되면 다시 이 하단 약 48K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이 48K 구간까지 올 것이다 로 예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저 코아남은 지금 현재 이 테스트 구간, 이 오더 블럭의 이 구간을 테스트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 밑으로 빠진다고 한들 충분히 비트코인의 비중을 담아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유는 보조 지표들이 그걸 증명을 하죠. 밑에 보조 지표들을 봤을 때도 월봉상 최저점이 약 40부근이었어요. 지금도 그 부근하고 일치합니다.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다가 헷갈리는 부분, 또 확신이 안 드는 부분을 이 보조지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ISM 제조업 지수도 이 확장 국면에 들어간 이 부분, 그렇죠? 확장 국면에 들어간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지금도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걸 보조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수백 가지의 보조지표들이 있지만 단순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은 매수하기 충분한 구간이란 판단이 듭니다. 각자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시고요. 저 코아남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암호화폐 보조지표들은 보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차트를 좀 볼게요. 이더리움도 아까 비트코인과 마찬가지 분석을 통해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8년의 고점이었죠. 18년의 고점이 기준 고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여기를 뚫고 올라갔었으나 21년도죠. 올라갔었으나 재차 이 오더블럭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응축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 상단의 추세선과 이 빨간색 추세선들, 하단의 추세선을 이으면 응축된 삼각형 트라이앵글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힘을 비축한다고 봐야 돼요. 차트 분석상 힘을 비축하고 있고 이 꼭지점에 다다를수록 그 힘이 점점 최대점으로 모아지면서 위든 아래로든 분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와 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아래로 가는 흐름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4년이 넘게 축적했던 이 힘이 위로 분출됐을 때 그 힘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코아남은 작년부터 늘 이 1,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이거는 아주 작은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분출에 대한 힘은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길이값이 이 부분이 돼서 이 길이값이 나중에 이 고점을 뚫는 순간 길이값으로 나온다면 우리 원화로 2,700만 원 돈이 넘는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길이값이 이 정도 값만 분출이 된다. 이 정도 값만 분출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으로 분출이 될 것이다. 더 큰 흐름으로는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들어왔을 때 이 구간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3,000만 원이 넘는 이더리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우리 이더리움을 보고 있는 차트 트레이더들은 저와 비슷한 관점의 이 차트 패턴으로 많은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흐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이 어큐뮬레이션 존, 특히 이 하단 추세선의 하단 부근에 이더리움이 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또한 굉장히 매수적으로 좋은 자리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트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하단을 잠시 깼다가 바로 올리는 이런 트랩 구간에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같이 오랜 시간 이렇게 추세의 흐름으로 버텨오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손절을 안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이 나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손익비가 손절 대비 먹을 수 있는 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을 신규로 매수한다 싶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꼭 매수를 하고 손절가를 이 하단으로 잡아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의 이더리움 또한 저는 26년에 큰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먼저 앞서 봤던 바나나존의 흐름으로 이어가야만 이더리움 또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언급 안 드린 리플, 에이다,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들은 그 메이저 코인들 또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상승을 할 것이고 저희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이저 코인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 다음 차례는 그들 코인의 차례가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세요. 우리 큰 그림의 차트상 흐름을 봤고요. 이런 차트상 흐름은 우리가 골드 차트에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기간적인 부분이 비트코인하고는 다릅니다. 상단은 골드고 하단은 비트코인인데 기간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이 골드는 약 10년이죠. 2011년부터 10년간의 밥그릇 모양을 만들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또 받아요. 20-30% 조정을 받고 나서 이 바나나 존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된 거죠. 비트코인 또한 21년도 이 그릇을 만들고 1.50% 정도 상승을 더 하고 그리고 현재 고점 대비 50%의 하락이 나온 상태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할 것이다. 엘리엇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지금 매크로 분석자들의 다른 차티스트 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조금씩은 이 차트 분석이 틀리나 패턴을 분석을 많이 하는 저 코아남과 패턴 차트를 위주로 하시는 이 해외 인플루언서 분들도 저랑 비슷한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라우팔이 언급했던 그 바나나 존의 형상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1년 이후에 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나서 상승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26년에 갑작스러운 상반기 중에 상승이 나올 경우 이 부근에서 매집을 다 못하고 급하게 따라 붙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여기서 더 물린다는 각오로 미리 분할 매수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이 상승에서 저희는 포모를 느끼지 말고 원래 했던 대로 현금 비중을 조금 챙기고 나머지 큰 수익을 가기 위한 구간으로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 코아남과 마찬가지인 긍정적인 분들 의견을 갖고 와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차트 분석 또한 코아남 의견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전문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의견도 결코 무시를 하시면 안 돼요. 크립토 브로월렛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3일짜리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지금 한 거예요. 보시면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선입니다. 이 빨간색 선. 근데 이 빨간색 선이 200일 선이에요. 200일 선 밑으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지금 현재 났다. 그러면 난 이후에 26%가 빠졌던 구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가격까지 약 24%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22년도를 봤을 때는 그 구간이 이 구간이더라. 전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이쪽 바닥 구간이냐 아니면 이 떨어지는 중간이냐로 의견이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시나리오 1, 2 기억하시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차례 더 현재 가격에서 반토막이 나야 되는 구간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매수를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기다리시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구간에서는 또 못 사더라.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22년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예요. 셀시우스 파산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170일간의 매집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바이낸스와 FTX의 문제, 거래소에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 여러 이슈로 인해서 이 170일간의 이 박스권 형성이 됐었고 이후에 한 차례 또 비트코인 30%짜리 하락이 나오는데 이때는 FTX 파산이다. 이걸 끝으로 이 하락장이 종료가 되면서 추세 전환을 통해 상승을 시작했고 상승하는 중간에 22년 마지막 이 약세장에 브레이크를 건 건 SVB 파산, 은행 파산이었죠. 그리고 나서 V자 반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격 형성되더라.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는 여기다. 이 분들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하락은 여기서 저 코아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와 패턴하고 완벽히 똑같다면 이 느낌이 맞죠. 하지만 비트코인 차트는 늘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보시고 이 바닥권에서 한번 차트의 무빙을 보시면 그 기관과 또 이 상승, 하락이 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번 또한 이렇게 22년도하고 똑같이 간다면 이 모습이 맞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과 위치만 과거 22년도하고 비슷한 위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거시적인 시장 환경과 그 다음에 유동성의 확장 사이클, 그 다음에 현재 금리, 미국 금리가 상당히 높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런 크립토 윈터의 구간으로 접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 코아남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참고는 해봐야 된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가 16년에 꼭 비트코인의 바나나 존이 출현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암호화폐 장이 환희가 가득 차는 그런 장이 왔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환희에서 충분히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간의 이 바닥에서 매집 부분이 있다면 그 이후에 27년, 28년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는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점 부분에서 잡았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안에 이런 바나나 존이 출현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1년간에 분명히 하락 구간은 생깁니다. 비트코인이. 근데 그 1년간의 하락 구간이 몇 프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수익을 봤던 부분을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승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조정 이후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때는 저 코아남도 언급을 해드릴 테지만 우리는 충분히 매도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 시총작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 그 밑에 부분에 지금 현재 위치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힘든 시기를 지금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환호의 장들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환희의 장이 곧 찾아올 거라고 저 코아남은 믿고 있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순간, 이거보다 더 어려운 순간도 잘 버텨내야지만 그런 시기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코아남과 함께 그 시기까지 힘을 내시죠.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